오래된 벗들이여, 인생이라는 기차, 여정의 거의 끝자락에 다다른 사람들, 저는 형석입니다. 우리는 그늘 드리워진 구간에서 만났습니다. 빛은 더 이상 눈부시지 않고 걸음도 한결 느려졌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른을 넘기고 나면 가장 소중한 것은 더 이상 무엇을 이루었느냐가 아니라 우리 집에 남아있는 온기라는 것을요. 이 말을 저는 가르치려는 사람으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의 한 세기를 살아오며 참으로 많은 집들이 따뜻해지는 모습을 보았고 또 어느새 식어가는 집들도 지켜보아온 한 사람으로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충분히 오래 살아서 알게 되었습니다. 가족이라는 것은 한 채의 집과 같습니다. 젊었을 때 우리는 그 집의 기둥이었습니다. 비를 맞고 바람을 맞고 부에게 불을 지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강이 끝자락에 이르면 그 역할은 달라집니다. 자녀들은 자라 각자의 길로 흘러가고 집은 더 이상 그들이 어렸을 때처럼 우리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지극히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언제나 그렇게 자연스럽지만은 않은 법입니다. 이른을 넘기면 하루의 시간이 더 길게 느껴집니다. 방은 더 고요해지고 시계 바늘이 움직이는 소리가 더 또렷이 들립니다. 전화벨은 예전처럼 자주 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고요 속에서 우리는 오랫동안 마음에 품어온 것들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옳은 길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 때문에 하는 말이 오히려 자녀를 멀어지게 할 때가 있습니다. 평생 간직해온 기대가 집안의 기운을 무겁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미처 깨닫지 못합니다. 오늘은 그런 기대 한 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막연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주 구체적인 세 가지 기대입니다. 만약 제때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이른을 넘긴 뒤에 우리는 마치 자녀가 등을 돌린 듯한 느낌 속에서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왜 그런지 조차 모른 채로 말입니다. 많은 부모님들께서는 이른이 지나도 자녀가 자주 전화해야 하고 자주 찾아와야 하며 어릴 적처럼 부모를 삶의 중심에 두어야 한다고 믿으십니다. 우리는 한때 매일 저녁 아이가 집으로 달려와 학교 이야기를 들려주던 것에 익숙했습니다. 현관문 열리는 소리, 가족이 모두 모인 식탁에서 그릇 부딪히는 소리에 익숙했지요. 그런 장면이 점점 드물어질 때 우리 마음 한켠에는 작은 빈자리가 생깁니다. 그러고는 묻기 시작합니다. 요즘 왜 전화가 없니? 그 말은 그리움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은 그 질문 속에 보이지 않는 무게가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아주 솔직한 질문을 하나 해봅시다. 우리는 이미 45이 된 자녀를 아직도 10살 아이의 자리에 붙들어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녀가 이미 지켜야 할 또 다른 집을 가지고 있는데도 여전히 우리를 중심으로 삶이 돌아가기를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녀가 자신의 가정을 먼저 생각할 때 조금이라도 배신당했다고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 감정은 정말 사랑에서 오는 것일까요? 아니면 오랜 기대에서 오는 것일까요? 나는 대구에 사는 김영수 어르신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은 서울에서 일했고 어린 두 아이가 있었습니다. 팬데믹 이후로 일은 더욱 바빠졌습니다. 전화는 점점 뜸해졌고 전화를 받을 때마다 김 어르신은 자주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연락이 없니? 부모는 늙어가는데. 처음에는 아들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아들의 말이 줄어들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전화하기가 무서워. 또 아버지를 속상하게 할까봐. 그 후로 전화 횟수는 더욱 줄었습니다. 고향을 찾는 발걸음도 드물어졌습니다. 김 어르신은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방이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벽시계 소리는 더 무겁게만 들렸습니다. 그는 아들이 무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단 한 가지 감정을 피하려 했을 뿐이었습니다. 자신이 결코 부모님께 충분한 아들이 될 수 없다는 느낌,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자녀는 하나의 강줄기와 같습니다. 성장하면 제 갈 길을 찾아 제 바다를 향해 흘러가야 합니다. 우리가 억지로 거슬러 끌어당기려 하면 물은 흐려집니다. 사랑의 요구가 섞이면 압력이 생깁니다. 그 압력이 오래 쌓이면 집안의 기운은 무거워집니다. 어느 누구도 모든 통화가 죄책감으로 시작되는 곳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밤 자녀에게서 전화가 오지 않더라도 작은 한 가지를 실천해 봅시다. 먼저 전화를 들지 마십시오. 자녀가 전화를 걸어온다면 이렇게만 말하십시오. 바쁘면 내일부터 챙겨라. 부모는 괜찮다.
짧게 말하고 마음을 고요히 지키십시오. 때로는 한 걸음 물러나는 것이 오히려 자녀로 하여금 더 가까이 다가오게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가장 무거운 기대는 아닙니다. 더 깊고 더 조용한 기대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점점 뜸해지는 전화보다 더 무거운 기대, 그것은 바로 보답을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많은 부모님들께서는 돈과 건강, 나아가 젊은 시절까지 자녀를 위해 희생해 오셨습니다. 과외를 시키고 맛있는 음식을 참고 낡은 옷을 입으셨습니다. 자녀가 제대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한 푼 한 푼 모으셨습니다. 그래서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렇게 믿게 됩니다. 내가 늙고 약해지면 자녀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나를 봉양해야 한다. 단순히 봉양하는 것을 넘어 내가 그들에게 베푼 만큼의 대접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조금 더 어려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봅시다. 그때 우리는 정말 사랑해서 베푼 것입니까? 아니면 언젠가 돌려받을 날을 무의식적으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까? 자녀가 돌봐주기는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면 서운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자녀가 다른 방법을 제안하면 그것을 불효라고 여기지는 않습니까? 부모와 자녀 사이에 빚이라는 감정이 생기는 순간 사랑은 서서히 그 빛을 잃기 시작합니다. 나는 부산에 사는 박순자 여사를 기억합니다. 그녀에게는 세 자녀가 있었습니다. 건강이 약해지자 자녀들은 병원 가까이에 엘리베이터 있고 난방 잘 되는 작은 아파트를 마련해 드리자고 의논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예전처럼 큰 집에서 가족과 함께 살기를 고집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엄마가 평생 너희를 키웠다. 이제는 네가 엄마랑 같이 살아야지. 아들은 난처해졌습니다. 그에겐 자신의 가정이 있었고 중학생인 두 아이가 있었으며 집도 넓지 않았습니다. 대화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누구도 큰 소리로 다투지는 않았지만 식탁은 예전처럼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서로 뜻을 굽히지 않았고 자녀들은 번갈아 찾아왔지만 이미 둘 사이에는 거리감이 생겨 있었습니다. 박 여사에게는 집도 있었고 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복폭은 강요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봉양이 오로지 갚아야 할 의무로만 남을 때 집안의 기운은 서서히 차가워집니다. 자녀는 자발적으로가 아니라 책임 때문에 하게 됩니다. 책임이 길어지면 비로가 쌓입니다. 비로는 결국 회피를 낳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생각합니다. 자녀의 마음이 변했나라고. 오늘 아직 진심을 말할 힘이 남아있다면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부모는 사랑해서 널 키운 거지 은혜를 돌려받으려고 한 게 아니란다. 천천히 시험하지 말고 반응을 기다리지도 마십시오. 보답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조금만 내려놓는 순간 집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때로는 바로 그때 자녀가 더 가까이 머물고 싶어 합니다. 더 이상 빚진 느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직 하나의 기대가 더 남아 있습니다. 더 조용하고 그리고 자녀를 가장 빨리 멀어지게 만들 수 있는 기대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녀가 부모의 뜻을 따라야 하고 부모의 가치관과 선택에 맞춰 살아야 한다는 기대입니다. 자녀가 이미 40을 넘겼을지라도 말입니다. 우리 중 많은 분들은 자신이 더 오래 살았고 세상을 더 많이 알기 때문에 무엇이 옳은지 안다고 믿습니다. 사랑하기에 우리는 조언합니다. 걱정하기에 우리는 말립니다. 하지만 조언과 통제 사이에는 때로 단 한 호흡의 차이밖에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우리는 지금 자녀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집 안에서 더 이상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될까봐 두려운 것은 아닙니까? 자녀가 우리가 믿는 것과 다른 결정을 내렸을 때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은 그 선택의 위험성 때문입니까? 아니면 더 이상 우리의 말을 따르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입니까? 나는 인천에 사는 이정호 어르신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의 딸은 한 번의 결혼 실패 후 바닷가 근처에 작은 카페를 열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즉시 반대했습니다. 장사는 불안정하고 여자는 안정적인 직장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딸이 계획을 꺼낼 때마다 그는 다시 분석하고 다시 위험을 지적했습니다. 딸은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카페는 결국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부녀 사이의 긴 대화는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몇 년이 지나자 딸이 집에 오는 횟수는 줄어들었습니다.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집에 올 때마다 여전히 허락을 받아야 하는 아이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이 어르신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식탁에 놓인 딸의 의자가 비어있다는 것만 느꼈습니다. 방은 더 넓어졌고 더 차가워졌습니다. 각자의 생명에는 각자의 운이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복사본이 아닙니다. 우리가 강물을 억지로 우리 뜻대로 굽히려 하면 물은 다른 길을 찾아 흐릅니다. 반복되는 조언은 결국 압력이 됩니다. 그 압력이 오래 쌓이면 두 세대 사이의 기운은 무거워집니다. 그리고 자녀는 자기 자신의 평온을 지키기 위해 결국 침묵을 선택합니다. 다음에 자녀가 어떤 계획을 나눌 때 한 가지를 다르게 해보십시오. 바로 조언하지 마십시오. 부모가 이미 말했잖아 라고 하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너는 충분히 생각해 보았니? 그리고 끝까지 조용히 들어주십시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때로는 따뜻한 침묵 하나가 10마디의 가르침보다 더 큰 복이 됩니다. 이른을 넘긴 뒤에 우리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자녀가 우리 말을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가까이 머무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 기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두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자녀가 우리를 기억해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녀가 은혜를 갚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녀가 안전한 길을 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 누구도 스스로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때 그랬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집안에서 웃음소리가 줄어든 뒤에야 깨닫습니다. 제가 충분히 오래 살아서 알게 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녀는 사랑이 식어서 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지쳐서 멀어집니다. 늘 충분히 해야 한다는 부담에 지치고, 모든 통화가 미안함으로 시작되는 것에 지치고, 모든 결정이 증명이 되어야 하는 것에 지칩니다. 사랑의 압력과 함께 갈 때 집안의 기운은 무거워집니다. 기운이 무거워지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숨 쉴 다른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싶어집니다. 일흔을 넘기면 우리에게는 시간이 더 많아집니다. 하지만 자녀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노을은 그들의 한낮입니다. 우리의 강물은 이미 느려졌지만 그들의 강물은 빠르게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세 가지 기대를 손에 꼭 쥐고 있다면 노년은 쉽게 공허함과 차가움 속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자녀가 등을 돌려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려놓는다고 해서 잃는 것은 아닙니다. 제때 내려놓으면 가장 중요한 것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작하는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바로 오늘 밤부터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마도 당신의 마음도 방금 아주 개인적인 무언가에 닿았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서둘러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이 나이에는 더 이상 큰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작은 의식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하는 의식이어야 합니다. 오늘 밤 집안이 고요해지면 텔레비전을 평소보다 10분 일찍 끄십시오. 허리를 곧게 세우고 앉으십시오. 가슴 위에 손을 올리십시오. 마음속으로 자녀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오직 자신에게만 들리도록 말하십시오. 부모는 이 기대를 내려놓는다. 사랑을 내려놓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무겁게 만드는 것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호흡을 천천히 유지하십시오. 마음을 따뜻하게 지키십시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도 집안의 기운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을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노을은 단지 빛이 부드러워지는 구간일 뿐입니다. 집이 아직 따뜻하다면 저녁은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다면 노년은 차갑지 않습니다. 자녀는 바쁠 수 있습니다. 멀리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뢰받고 있다고 느끼고 자유를 느낀다면 그들은 돌아올 것입니다. 여기까지 읽고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졌다면 감사합니다 라는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무언가 하나를 내려놓을 준비가 되었음을 스스로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 느린 말들이 당신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앞으로도 우리가 또 다른 저녁에 만날 수 있도록 채널을 구독해 주십시오. 나는 당신의 집에 작은 불씨가 남아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움 때문에 전화벨이 울리기를 기도합니다.